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삶을 원합니다. 눈물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고백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나는 304동 1503호에 산다. 이 아파트에서만 벌써 12년째다.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계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처음엔 이곳이 마냥 좋았다. 베란다에서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단지 안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는 풍경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하나 둘씩 변해갔다. 나도, 이웃도, 그리고 아파트의 분위기마저도.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경비실 앞에 늘 서 있던 한 사람. 304동 경비 박정복 씨. 나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단정하게 입은 제복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워지는 목도리와 장갑. 아침이면 꼭 인사를 건넸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은 마치 이동 전체에 깔리는 배경음악처럼 늘 일정하게 반복되었다. 그 사람을 처음 의식한 건 아이가 아플 때였다. 새벽 3시쯤이었나? 아이가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날,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끌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던 눈 때문에 차가 미끄러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디선가 달려온 그 사람이 있었다. 그의 장갑 낀 손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도로 쪽으로 빼냈다. 눈밭에서 무릎까지 젖은 채로 그 사람은 그저 웃었다.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네요. 나는 그때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툭 던지고 말았다. 아이가 아파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누군가의 호의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자랐고 이혼 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와 살지 않게 됐다. 남편 쪽으로 보내고 나 혼자 남겨진 1503호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외롭고 텅 빈 아침마다 그는 여전히 내게 인사를 했다. 난 대부분 고개만 끄덕였다. 어떤 날은 아예 못 본 척 지나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날은 비가 왔다. 유난히 축축한 오후였고 내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아 있었다. 우산을 잃어버려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경비실 앞에서 그 사람을 보았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많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해 보였다. 내가 우산 없이 젖어가는 걸 보며 그가 말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 그 다음 날 그는 보이지 않았다. 경비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출입문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304동 경비 박정복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박정복. 그 이름을 입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이름. 너무 늦게 깨달은 존재. 그날 밤 문을 여는데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작은 봉투 하나.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낯선 필체였다. 봉투 안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잘 접힌 종이, 조심스러운 글씨. 항상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그 한마디 덕분에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게 좋았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나는 한동안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살았다. 그리고 며칠 뒤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그의 연락처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퇴직하면서 아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나는 다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다. 아무도 인사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그 존재의 크기를 깨닫는다. 너무 늦게, 너무 뒤늦게. 나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잠시 경비실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정복 씨. 그 말이 언젠가 어디선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늘 아침마다 경비실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습관처럼, 아니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텅 빈 창 너머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새로운 경비원은 젊고 말수가 적었다. 인사를 건네면 고개는 숙이지만 그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 기계적인 동작, 그 속에 사람 냄새는 없었다. 문득문득 떠올랐다. 그 사람의 웃음, 그 사람의 손짓,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상하게도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지 못했다. 조심스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마치 누구에게라도 들킬까 두려운 것처럼 나조차도 꺼내보지 못했다. 그 글씨를 다시 마주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우편함 근처에서 한 노부인을 만났다. 같은 304동 502호에 사신다는 분이었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혹시 박정복 씨 소식 들으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들 그냥 사라진 사람처럼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병원에 계셨대요. 알고 보니 암이셨다네요. 일하시면서도 몰래 항암 치료 받으셨다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혼자였대요. 가슴이 먹먹했다. 그가 비 맞은 날 어깨가 젖어 있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나는 그날 감기 걸린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팠던 거였다.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사람.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말없이 떠난 사람. 그 후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출근길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왜 나에게 편지를 남긴 걸까? 나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던 걸까? 매일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던 내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그를 찾아가 보기로. 최소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보내긴 너무 부끄러웠다. 그가 입원했던 병원을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관리사무소도 동대표도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우편함에서 만났던 그 노부인이 힌트를 줬다. 하남 서울요양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주말 아침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았다. 낡고 오래된 병원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가슴이 저려왔다. 안내 데스크에 그의 이름을 묻자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복 어르신이요?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면회는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나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하얀 이불 속에 작아진 몸. 그가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봤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고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눈을 뜬 그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을 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마른 손.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정복 씨.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리고 나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차차 회복되어 갔고 웃음도 많아졌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들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었고 그는 나에게 매일 새로운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건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박정복 씨. 그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인사는 내 삶의 시작이 되었다. 그를 만나고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내 삶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이면 무심코 휴대폰부터 들여다보던 손이 이제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무표정하던 단지의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걸친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주치는 이웃의 얼굴. 예전엔 스쳐 지나치던 장면들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박정복 씨는 매주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처음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일찍 잃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 했다. 젊은 시절엔 버스 운전을 했지만 사고로 동료를 잃은 후 운전대를 놓았다고 했다. 경비 일을 시작한 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 그의 하루를 지탱해줬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게 생각보다 큰 용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돌아오는 그 인사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이 어쩌면 그가 내게 남긴 편지의 진짜 의미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나는 왜 이제서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걸까? 그가 떠난 후에야 그의 존재를,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나는 좋은 이웃이었을까? 그날 병실을 나서려던 찰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실에 아직 제가 써놓은 노트가 있을 거예요. 작은 수첩인데요. 그 안에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혼자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걸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 말은 내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며칠 뒤 나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비실을 정리하던 분과 연락이 닿았고 어렵게 그 수첩을 받아볼 수 있었다. 작은 회색 표지, 군데군데 접힌 모서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눌러 쓴 글씨. 나는 숨을 고르며 첫 장을 넘겼다. 1503호. 아침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분. 말은 없지만 눈빛이 따뜻하다. 외로워 보일 때가 있다. 언젠가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외로워 보였다는 그의 기록, 그걸 알아보고도 조심스레 다가오던 그의 마음. 나는 그 노트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수첩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408호의 노모가 독거노인이라는 것. 607호 아저씨가 다리를 저는 이유. 1201호 부부가 다투고 나면 항상 현관 앞에 꽃이 놓인다는 이야기. 그는 이 아파트의 조용한 연대자였다.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나만 간직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작게, 조용히 시작했다.
단지 게시판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다. 박정복 씨의 마음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수첩의 일부를 옮겨 적었다.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기록. 말없이 지켜본 한 사람의 시선.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게시판 앞에 누군가가 쪽지를 붙여두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꼭 경비실에 인사드릴게요. 또 다른 날엔 이런 글도 있었다. 그가 우리를 기억해줬다는 게 고맙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단지는 조금씩 변해갔다. 인사가 오갔고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하던 침묵 대신 안부가 오갔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어른들의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아침이면 경비실 앞에 잠시 멈춰 선다. 새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정복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덕분에. 봄이 되자 병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가지마다 눈처럼 내려앉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박정복 씨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그 아파트 벚꽃도 벌써 피었겠죠? 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대답했다. 네, 예쁘게요.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요. 그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돌아가고 싶다는 뜻처럼 들렸다. 다시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는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처럼. 그러던 중 병원에서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나가도 좋겠다는 의사소견이 내려진 것이다. 단 무리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의 젊은 경비원도 성실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복 씨를 다시 본다면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경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칠 후 나는 주민대표 회의에 참석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회의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나는 준비한 수첩과 이야기들을 꺼내며 말했다. 박정복 씨 기억하시죠? 작년까지 304동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요. 사실 투병 중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걸 견디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혹시 우리 단지에 작게나마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꼭 경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요. 처음엔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그 사람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위로받으셨대요. 그분이 계실 땐 단지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수첩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씩 말이 이어졌고 결국 단지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이었던 작은 관리실 한쪽을 그에게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창이 하나 있는 작지만 햇볕 좋은 방이었다. 며칠 후 정복 씨가 돌아왔다. 경비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단지 사람들은 처음엔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인사를 건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시락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지나가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어느 날 그가 작은 화분을 들고 단지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새 모종을 심고 있었다.
뭐 하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누가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 꽃이라도 인사하게 해보려고요.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함께 손에 흙을 묻혔다.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그날 이후 단지는 조금 더 달라졌다. 사람들이 조금 더 서로를 살폈고 인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매일 아침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은 이제 나만의 인사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인사였다. 정복 씨가 단지로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렀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저 과거의 경비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마음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특별한 역할은 없었다. 누군가가 맡기지도 않았고 정복 씨 스스로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꽃을 살피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낙엽을 주었다. 그러곤 아파트 게시판 앞에 서서 천천히 사람들의 쪽지를 읽었다. 누가 무엇을 나누었고 누구의 강아지가 사라졌는지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를 그는 단지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주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경비라는 직함보다 더 따뜻하고 정중한 호칭.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도 작은 자존감을 돌려주는 호칭이었다. 나는 어느 날 그와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단지의 하루를 적어두고 느낀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요즘엔 어떤 생각하세요? 내 물음에 그는 노트를 덮으며 웃었다.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아픈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누군가 한 사람의 손만 잡아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걸 요즘 매일 느껴요. 그의 말은 곧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 역시 그 손 하나에 의해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으니까. 그러던 중 단지 안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천이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 화제가 되었다. 며칠간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엔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때 게시판 한쪽에 익명의 글 하나가 붙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이웃이라는 건 벽 하나 사이에 타인 그 이상이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며칠 뒤 몇몇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 돌봄 모임을 제안했다. 주말마다 단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작은 활동이었다. 그 중심엔 역시 박정복 씨가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자신이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나가 있었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 단지를 돌았고 그의 인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그 무렵 나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정복 씨에게 털어놓았다. 아이 이야기였다. 내가 그 아이를 남편 쪽에 보낸 이유, 그날의 오랜 다툼, 그리고 지금도 밤마다 생각나는 목소리. 정복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고요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다. 혹시 그 아이에게도 인사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요. 하루 한 번씩 좋았던 날의 기억으로. 그게 아이에게도 닿을 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있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 인사는 내 안의 죄책감을 조금씩 녹였다. 그리고 아이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도.
정복 씨는 이제 단지 안에 누구보다 많은 이름을 기억했다. 그는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신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게 그와 나는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살아났다. 인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워가며 좋은 하루 되세요. 어느새 단지 전체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 되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 단지 내 게시판에 작고 둥근 스티커가 붙었다. 분홍색 배경에 하얀 글씨. 첫 번째 인사축제, 9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놀이터 앞 광장에서 만나요. 처음엔 누가 붙였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스티커는 이틀도 채 안 되어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안, 우편함 위, 심지어 경비실 옆 작은 유리창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이 일을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 일의 중심엔 역시나 정복 씨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다소 쑥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고는 말했다. 그냥 다 같이 인사하는 날이 있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도 서로 이름 부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흔쾌히 말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축제 준비는 작고 단순했다. 종이로 만든 인사배지, 각 세대가 내놓은 작은 음식들, 아이들을 위한 색칠 도구, 그리고 인사 교환 노트 한 권.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처음 인사한 이웃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남는 말을 한 줄 써주세요. 단지 내 카페에서 조용히 운영하던 엄마들도 몇 명 참여했고 경비원 아저씨들도 한 손엔 장갑을 끼고 한 손엔 부침개를 들었다. 정복 씨는 단지 어르신들의 의자를 챙기고 아이들 이름이 적힌 종이배를 접었다. 마치 오랜만에 손주를 맞는 할아버지처럼. 그날 오후 놀이터 앞 광장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웃들이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국물 냄새, 그리고 작은 인사들로 서서히 녹아들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만 했던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했고 어떤 어르신은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며 말했다. 이제는 그냥 아줌마 말고 제 이름 불러주세요. 김옥자예요.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인사는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불러주는 일이었다. 그 축제에서 정복 씨는 따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무대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 틈에서 잔잔하게 웃고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인사했다. 그날 밤 단지 게시판엔 또 하나의 쪽지가 붙었다. 오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린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나는 정복 씨와 단지 안을 걷다가 그에게 물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 있으셨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한 소년이 그러더군요. 아저씨, 이제 저한테 이름 불러주세요. 전 김도연이에요. 그리고 아저씨는요? 그래서 제 이름도 알려줬죠.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예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의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내 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맑고 해맑았던 그 음성. 나도 언젠가 그런 인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그날 이후 인사축제는 단지의 전통이 되었다. 1년에 한 번, 아니 필요하다면 2번이라도.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다시 불렀고 낯설문 익숙함으로
익숙함은 친밀함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도 좋은 인사 꼭 하나쯤은 주고받고 오자. 그건 이제 내 하루의 다짐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 이 단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인사축제가 끝난 후 단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지만 그 속에는 어떤 따뜻한 기운이 머물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은 여전히 소리쳤지만 인사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아침이면 다녀오겠습니다 소리가 들렸고 밤이면 좋은 밤 되세요라는 말이 복도에 울렸다. 나는 그 축제 이후 매일 아침마다 작은 노트를 들고 단지를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건네면 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오늘 들은 말을 적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내 일상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단지 한쪽 끝 가장 오래된 동의 우편함 앞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늘 굽은 허리로 걷고 늘 같은 옷을 입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이름을 나는 몰랐다. 정복 씨도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1503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그러곤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상섭입니다. 103동 104호요. 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던 이름을 처음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상섭 할아버지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꼭 그의 이름을 불렀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상섭 어르신. 그는 조금씩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정복 씨가 내게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이상섭 어르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함께 살았고 함께 산책도 다녔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몇 해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후로 어르신은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단다. 그분이 다시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 저도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복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는 단지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걸 그 어르신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았다. 며칠 뒤 단지 게시판에 익숙한 글씨체의 쪽지가 붙었다. 104호 이상섭입니다. 인사를 받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인사는 그렇게 또 한 사람을 사람들 사이로 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정복 씨와 함께 조용히 단지를 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고 불 켜진 집들을 바라보며 이름 없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언젠가는 이 단지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 말에 정복 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건 가장 깊은 인사예요.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이름을 배우기 위해 나는 다시 단지를 걷기 시작했다. 인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잊고 살던 사람들을 다시 이름으로 불러내는 일. 그 일의 시작이자 끝없는 여정.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단지 안의 나무들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허공을 돌고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나뭇잎들이 놀고 있었다. 계절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그 무렵 단지 내에 이사를 온 한 여성이 있었다. 1103동 703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또렷한 얼굴에 단정한 말투. 하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단지 게시판 앞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적응하고 계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요. 여긴 참 조용하고 따뜻하네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내 아이의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의 어머니. 몇 번 학교 행사에서 인사를 나눴고 어렴풋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났다. 그녀도 내 얼굴을 알아본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엔 오래 잊고 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내 아이와 꽤 친했던 친구의 엄마였다. 그 시절 나는 아이의 일에 자주 무심했고 학교 행사에도 어색하게 참석했다. 그녀는 늘 적극적이고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며칠을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정복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듣더니 말했다.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 지금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분께 인사 먼저 건네보세요.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703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의 정적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잘 지내셨죠? 예전에 저희 아이랑 친구였잖아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미소 지었다. 기억나요. 그 아이 참 착했어요. 요즘도 잘 지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함께 살진 않아요. 제가 먼저 놓았던 인연이라 아직은 멀리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어쩌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어색함 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는 그렇게 과거를 현재로 연결해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단지를 돌며 이름들을 적었다. 그리고 그 속에 잊고 있던 이름 하나를 조심스레 더했다. 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준 사람. 그건 나의 인사였다. 시간을 지나 상처 위로 조용히 덮는 따뜻한 손바닥 같은 인사. 그리고 나는 점점 다시 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웃이 되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다. 오늘도 인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겨울의 초입 단지는 서서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바람은 매서웠고 사람들의 외투는 점점 두꺼워졌다. 아이들도 덜 뛰어놀았고 인사의 볼륨도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단지를 돌았다. 손은 주머니 속에 깊이 넣고 노트는 외투 안쪽에 품은 채로. 그러던 어느 날 403호 이지은 씨의 소식을 들었다. 원래 밝은 얼굴로 아이를 등원시키던 사람이었고 아침마다 정복 씨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감기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5일, 6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었다. 이웃 몇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불 켜진 게 며칠째 없어요. 우편함도 그대로고. 정복 씨와 나는 함께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작고 떨렸다.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403호 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노크한 뒤 문고리에 죽통을 걸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다. 기다릴게요. 오늘도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 메모는 이틀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나는 그 자리에 없어진 죽통과 함께 짧은 쪽지를 발견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있던 참이었어요. 나는 정복 씨에게 그 쪽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사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닫힌 마음을 노크하는 거죠. 그 문이 언젠가 열릴 수 있도록.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문 앞에 작은 무언가를 두었다. 메모지 한 장, 손으로 쓴 시 한 구절, 귤 하나, 꽃 한 송이. 그리고 매번 짧은 문장을 남겼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아요. 단지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기다릴게요. 우리가 그리운 하루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문이 열렸다. 이지은 씨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다소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단지의 사람들도 그녀의 공백을 눈치채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부러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작은 그림을 그려 전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단지 게시판에 글을 하나 붙였다. 제가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글 앞에 서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누군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은 인사의 힘이었다. 정복 씨는 그날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의 첫 번째 인사가 되었네요. 나는 웃었다.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내 아이에게도 언젠가 이런 인사가 닿기를 그런 바람이 들었다. 겨울은 차가웠지만 우리 단지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얼어붙은 마음 위로 인사가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아침,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다. 하얗게 덮인 놀이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 모자 끝에 매달린 작은 눈송이까지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 역시 그날은 말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오랜만에 정복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같이 단지를 한 바퀴 돌지 않을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눈 오는 날엔 인사가 더 예뻐요. 꼭이요.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단지의 첫걸음을 뗐다. 눈 위로 첫 발자국이 남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발자국이 포개졌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이름을 아는 이웃들에게 손을 들어 보였고 아직 낯선 얼굴에게는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날 단지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 옆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다. 이 눈사람 이름은 인사예요. 매일 아침마다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정복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인사의 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걸은 길 위로 어느새 아이들의 발자국이 따라붙었다. 단지는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확실히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관리사무소에 제안서를 하나 냈다. 이름은 인사도서관. 단지에 비어있는 창고 공간 한편을 활용해 이웃들이 책과 편지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거기엔 작은 책장과 의자, 그리고 한 권의 기록 노트가 있었다. 오늘 누구와 인사를 나누셨나요? 그 인사가 마음에 어떤 온기를 남겼는지 적어보세요. 단지 사람들은 처음엔 머뭇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트는 차곡차곡 이야기를 품기 시작했다. 302호 할머니와 처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퇴근길 우산을 같이 쓴 1004호분. 감사합니다. 아이 손을 잡아준 이름 모를 분께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복 씨의 글도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내 인생은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적었다. 누군가의 인사 덕분에 나는 내 아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인사할 수 있었어요. 잊고 있던 내 이름을 불러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단지 입구에 새 팻말 하나가 걸렸다. 인사가 따뜻한 단지, 마음이 머무는 곳. 그 말 앞에서 사람들은 멈춰 섰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가볍게 목례했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름을 불러 인사를 건넸다. 정복 씨는 이제 예전처럼 매일 단지를 돌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인사도서관의 첫 관리인이 되어 매일 그곳을 지킨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조용히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간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단지를 걷는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어느새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사는 계속된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한마디로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속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 모두가 담겨 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